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함수 열기 찾아보기 오전 크말 2급 크말 1급도 하는 거 조심하시고 오전 크말 2급 더블 클릭 이론 엑셀 기능 정리 크말 2급 실기 설명 안 드렸던 함수 4가지를 오늘 다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함수 찾기 참조 찾으시고 이제 추자함수 하셨거든요. 자, 그 밑에 표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표를 보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부장의 지수당은 얼마죠? 이만큼이죠? 이만큼. 찾았죠, 충분히. 자, 이걸 찾아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방금 찾았습니다. 뭘? 부장을. 그걸 우리가 찾는 값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어디 가서 찾았죠? 이 표에 가서 찾았죠. 이런 표를 우리는 기준표, 참조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부장을 찾을 때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부장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라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지금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래쪽 방향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수직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수직은 영어 단어가 뭡니까? 수직은 영어 단어. 집에도 하나쯤 있는 이거 버티칼 뭐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버티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장을 찾아서 거기에 대응되는 지기수단값을 읽은 거거든요, 방금. 그러면 엑셀은 화면에 표시해 주겠죠. 요런 유의 함수를 우리는, 요런 상에 맞는 함수를 버티칼 룩업, V룩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V룩업. 자, 그럼 이거는 암산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인수 공부로 갈게요. 수식에 함수 삽입. 범주 모두 자, V룩업 확인. 룩업 밸류 찾는 값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부장이라고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 자, 요게 어레이는 그냥 일단 데이터의 범위라고 뭐 해석하라고 라지나 스몰 할 때 설명을 드렸고요. 테이블 번역하면 표입니다. 표의 범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표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기준표의 범위. 자, 기준표의 범위인데 이때 조금 이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이게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자, 지금도 제 설명 잘 들으세요. 기준표의 범위를 설정하실 때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선택되어져 있어야 된다.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결과값이 연속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드문드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연속. 그래서 테이블 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구조를 보고. 자, 그 다음. 자, 칼럼 인덱스 넘버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자, 여기죠, 여기. 부장의 직위수당은 18만. 제가 내용을 바꿔서 과장의 직위수당은 그럼 15만. 대리의 직위수당은 12만. 사원의 직위수당은 10만. 요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값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값들은 여기 있는 거죠. 이건 열입니까? 행입니까? 또 표정들이 또 바뀌어버리네요. 예? 밝은 미소. 이제 당연히 안다는 표정이 아닌데요, 이것도. 물어보니까 또 표정이 바뀌어버립니다. 얼굴 표정들이. 저 10년 이상 했다니까요. 수업을. 열입니다, 열. 제발 이제쯤 이제 익히세요. 그래서 한번 벌어서 습관을 잘못 들어놓으면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열. 그래서 몇 번째 열이죠? 열 번호니까 칼럼 인덱스 넘버 번호니까 넘버. 그 기준은 방금 두 번째에서 선택하셨던 요 범위에서 직위 수당열은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이다. 그래서 숫자 3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자,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 자, 그럼 여기 값은 false 값 아니면 true 값을 적어야 된다. false 아니면 true를 적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둘 중에 하나. 그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뭘 적어야 될까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true 값을 적어야 될지 false 값을 적어야 될지는 충분히 이 내용만 읽어보시더라도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생각하신 게 맞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치라고 했잖아요. 일치라고 하는 건 맞는지 틀리는지 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니에요? 여기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비교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데 딱 우리는 지금 정확한 뭐 부장을 찾으러 가야 되죠. 비슷하게 일치, 보장을 찾으러 간 거예요. 부장을 찾으러 간 거예요? 아니죠. 정확한 부장을 찾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는 홀수 값을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일치. 그래서 여기를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 인수를 비교시 일치 유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비교시 일치 유무. 그리고 확인. 그러면 18만이라는 값을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줄 겁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자, 요 표를 보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연봉 4,500의 대출 가능액은 하면 지레짐작으로 여러분 은행 직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 직원이라면 연봉 4,500에 대한 대출을 얼마 해줄 거냐는 거죠. 4,500이니까 1,500과 2,500에 1,750 그렇게는 할 수는 없죠. 왜? 은행에서는 이렇게 딱딱 틀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750은 없습니다. 이게 대출 가능액이.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대출 해줄 겁니까? 은행 직원이라면. 선택을 하는 이걸 해줘야 이 정도 해줘야죠. 연봉이 5천이 안 되는데 4,500인데 5천이 안 되잖아요. 이만큼 해줄 수 없잖아요. 규정상. 그럼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밑에 있는 걸로. 그럼 일단 그렇게 찾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 4,500이 없습니다, 실제. 없는데 찾을 수 있다 출발하고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할게요. 방금 우리가 논리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 해준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자, 그러면 4,500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비교하는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네요. 흘러가는 방향이. 자, 다르게 표현하면 수평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수평은 영어 단어가 뭐죠?
뭐 호라이즌, 호리즌 이런 표현을 씁니다. H 시간 단어.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1500 값을 여러분들은 읽으신 거고 엑셀은 화면에 표시해 주겠죠. 셀상에. 그래서 찾는 값 1500을 들고 같습니다. 내용은 기준표 여기 참조표 범위 비교 방향 오른쪽 수평 거기에 대응되는 값을 잃는다. 표시한다. 계산해서 이 사항에 맞는 함수를 호라이즌 룩업, H 룩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기준표 찾는 방향, 기준표의 방향, 찾는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뭐가? 브이로그가 방향만 틀립니다. 자, 그러면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H룩업 찾으시고 H룩업 찾는 값. 자, 숫자죠. 4500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자, 잘 들으세요. 제목을 아예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제목은 제외하고 아주 특이한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선택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테이블 표라고 합니다. 테이블 어레이라고 표의 범위, 기준표의 범위. 세 번째,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자, 4천에 해당되는 1,500, 5천에 해당되는 2천, 3천에 해당되는 1,000, 연봉이 1,000에 해당되면 200이라는 대출 가능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 요 대출 가능 행입니까? 열입니까? 이게 행이죠. 몇 번째 행이죠? 자, 두 번째 인수에서 선택한 범위 요만큼입니다. 요 범위 속에서 몇 번째? 두 번째 행이다. 2. 자, 네 번째 인수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리값 true 아니면 false라는 겁니다. 논리 데이터, 로지컬.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가. 그러면 지금 true를 써야 됩니까? false를 써야 됩니까? 4,500이라는 값이 여기 없으니까 정확하게 찾을 수 없겠죠? 그러면 반대급부로 뭘 적어야 된다고요? 아, 일단 true를 적어야 되겠구나.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답을 찾는데 정확하게 알아 찾는 방법도 있고요. 아닌 걸 소거해가면서 제거해가면서 답을 찾는 방법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1,500이라는 값을 표시해 주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방금 true라는 인수를 썼잖아요. true라는 인수는 유사일치라고 방금 나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범위 개념입니다. 유사일치. 어디서부터 문자에다가 유사일치라는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true라는 녀석은 유사일치라고 해서 범위 개념입니다. 범위 개념. 그럼 범위라는 건 문자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숫자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 그 다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숫자라고 무조건 true를 쓰는 게 아니고요. 값이 점점 커져가는 오름차순일 때 우리가 true라는 인수값을 쓴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 다음 false는 아까 말한 정확히 일치, 값 한 개를 찾는 거죠. 문자값 하나나 숫자값 정확한 숫자값 하나를 찾으러 간다. 자, 그 다음 이걸 작성을 하시다 보면 지금은 그 네 번째 인수 작성할 때 true, false라는 인수가 나옵니다. 실제. 아니, 나 곧 작업할게요, 같이. 이렇게 직접 작성하면 true, false라는 인수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의미에 맞게끔 골라 쓰시면 되는데, true.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런 비주얼하게 화면에 이런 값이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2007 버전부터였습니다. 오피스 엑셀 2007 버전부터. 그러면 그 이전 버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저런 비주얼하게 저런 화면이 뜨지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용자가 에워서 모든 내용을 다 에워서 작성했습니다. 그때는
false에 해당되는 값 숫자 0, true에 해당되는 값 숫자 값 1, 요렇게 값이 있다, 값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0과 1로 이렇게 과거에는 표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또 왜 하죠? 필기 시험에는 0과 1로 요즘 표기도 계속 표기하고 있습니다. 뭐 true, false로 할 때도 있고 0과 1로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쪽 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 내용 가지고.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런 폴더에 계산 작업 파일 여시고 찾기 참조 1시트 찾으시고 교재 99페이지 자, 준비되셨으면 자, 문제 4번이고요. 자, 4번 같이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표사에서 직위 데이터 확인하시고 직위표 데이터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이 둘을 직위별 수령액 범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하시오. 수령액은 기본급 플러스 직위수당 플러스 가족수당 H루급, V루급, 인덱스 중 알맞은 함수인데 인덱스 함수 지금 안 가르쳐 드렸거든요. 오늘 요거 끝나고 할 건데 일단은 뭐 인덱스는 버리고 진행합시다. 그러면 H로급 아니면 V로급을 써야 되죠. 그러면 지금은 자 그러면 어떤 함수 자 방금 배웠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무슨 함수를 써야 될지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가 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표사가 있고 직위표가 있는데 이 표사 부분을 원본표라고 이야기하고 원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가 참조 기준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본표에 수령의 값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령을 계산하면 기본급하고 직위수당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기본급 값하고 직위수당 값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요걸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와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기본급 직위수당을 가져오려면 뭘 알아야 되죠? 여기에 대응되는 사원 대리 가장 부장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네요. 이게 뭐죠? 직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원본에 있어요. 아, 원본에도 있네요. 원본에서 이걸 들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어야 돼. 자, 수식어 형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동치역이 자, 부장, 수식어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동치역이 한번 사용한다. 상대질 때 중에 상대. 자, 그러면 부장 개인의 부장 아니 강백호의 직위니까 상대 참조. 요렇게 요 내용을 들고 넘어가야 되겠죠. 요렇게. 됐습니까? 그럼 넘어가서 비교하는데 비교 방향이 어느 쪽이죠? 오른쪽 수평 방향이죠. 이때 무슨 함수 쓴다고요? H도 쓴다고요. 그러니까 기준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는 뭐 기준표가 있어야 처리되는 함수가 V루급, H루급이고요. 오늘 인덱스도 곧 배울 건데 어찌됐든 지금은 H루급 상황입니다. 그 다음 룩업 밸류 찾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찾는 값. 자, H루급, H14 찾을 거고요. 콤마,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기본급이 연속해서 선택되어져 있어야 된다. 자,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수령액을 계산하려고 하는 원본에 있는 수령액을 계산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범위를 참조하는 거죠. 그럼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 범위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고 고정이어야 한다. 주소 형태 변경은 무슨 키 가지고 조정한다고요? F4번 키. 자,
오늘 첫 부분이라서 한 번만 더 읊어드리고 지나갈 거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계속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잘 되나 되는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라고 계속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을 거라 믿고 진행할 겁니다. 자, 로우 인덱스 넘버. 저 믿고 분명히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자,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로 그러면 요 행이 기본급 행이 필요한 거죠. 기본급 행은 몇 번째 행이죠? 선택한 이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행이다. 2, 콤마. 그 다음 네 번째 비교시 일치 의무. 자, 여기를 비교하고 있겠죠. 문자 비교죠. 그럼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폴스 가로 닫고 엔터. 일단 여기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비교해보세요. 부장값하고 대리, 사원, 뭐 과장 뭐 맞는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지기수단값이 와야 되죠. 자, 그래서 더하기. 자, 마찬가지로 지기수당을 가져오려면 대형대는 지기를 알아야 되고, 그럼 원본에서 지기를 들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기를 들고 넘어가서 비교하는데, 오른쪽 수평 방향을 비교하네요. 그게 대형대는 지기값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요 상에 맞는 함수 H6급이라고 그랬고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찾는 값, 지기를 들고 넘어간다죠. 지기 가져와야 되겠죠. 상대 참조, 콤마,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연속. 그리고 수령액을 계산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 지기표를 참조할 거다. 그래서 이 범위는 절대 참조해야 한다. F4번 키를 이용해서 주소 형태 변경하시고. 콤마. 세 번째 인수,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지기수당 행이 필요하다. 지기수당 행은 선택한 이 범위 내에서 세 번째 행이다. 3, 콤마. 네 번째, 비교시 일치 의무. 어딜 비교하고 있다고요?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을 비교하고 있죠. 데이터의 종류가 문자네요. 문자 비교는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유사일치라는 걸 표현을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잘 안 되시면 엔터 쳐서 확인해 보시고요. 상상이 안 되시면. 그럼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되잖아요. 어, 맞네요. 3680. 이렇게.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니고 가족수당이 맨 끝에 또 붙어야 되거든요. 자, 더하기 가족수당 참조. 개별 가족수당이니까 상대 참조. 엔터. 이거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앞에 봅니다. 아마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틀린 건 틀린 게 아니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이야기를 교재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시는 방법보다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의 H루가 시기, 상대 참조, 콤마,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맨 앞에 있으면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된다. 아까 기본것까지 설정하셨잖아요. 자, 하나 더 추가합니다.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다.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다 포함을 합니다. 보통. 표 전체를 다 포함을 합니다. 절대 참조. 그리고 콤마 몇 번째? 두 번째. 기본급 열을 가져오겠다. 두 번째 열을. 콤마 문자 비교니까 폴스. 자, 플러스 잠깐만요. 방금 여러분들이 두 번째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식을 작성하셨거든요. 자, 화면 보고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지금 작성하신 이 내용하고 방금 작성하신 이 내용하고 앞에서 작성했던 이 수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틀리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여기만 틀리잖아요. 그래서 뭘 생각하시라고요? 복사 붙여넣기. 이건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고요. 시간이 좀 흐르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조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안착을 하지 않을까. 자, 커서 자, 범위 설정, 복사, 반죽키 쓰세요. 커서 위치, 붙여넣기. 이렇게. 그리고 이 내용에서 어디가 틀리다고요? 여기가 틀리다. 더하기, 가족수다. 결과는 같게 나올 겁니다. 방금 하신 내용의 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는 복사 붙여넣기 쓰려고 한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더 선택하셔서 상관없다. 보통 이렇게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복사 붙여넣기 쓰려고요. 아, 근데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지. 자, 다 작성 다 하셨어요? 앞에 봅니다. 여기 410만 남기고 나머지 다 지우세요. 자, 방금 우리가 자동 치우기가 뭐 지금 현재 나오는 구조가 다 대부분 다 아래쪽에 시험 다 아래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쓰는 게 거의 뭐 90% 이상 되니까 자, 요 채우기 핸들 포인트 상태에서 이 기능은 아래쪽 방향만 먹힙니다. 저 포인트 상태, 채우기 핸들이라는 포인트 상태에서 더블 클릭 따닥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채우기 핸들 요 포인트 채우기 핸들은 포인트가 뭔지 모르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뭐 수십 번 했는데. 자, 채우기 핸들. 그래서 용어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저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용어를 익히셔야 됩니다. 외국인하고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영어를 알든지 그 사람이 한국어를 알든지 뭔가 공통된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엑셀이라는 언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 저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계속 핀트가 어긋나는 겁니다.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로 의사소통 안 됩니다. 자, 채우기 핸들 요겁니다. 더블 클릭. 뭐 그건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용어가 생각이 안 나면 쉽게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그거 단 하나만 대화가 쉽게 진행되는데 안 되면 뭐 이런저런 막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위로 갑니다.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잠시만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실습은. 뭐 많이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랬죠? 제 스타일 이야기 안 했나요? 시- 특히 함수 같은 문제는 뭐 문제 많이 푸세요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 2번 내용 읽겠습니다. 2번 갑니다. 표 2에서 구입액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하시오. V로급, H로급, 인덱스 함수. 자, 그러면 일단 어떤 함수 써야 되는지부터 찾으셔야겠네요. 자, 등급을 표시하려면 여기에 있는 등급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원본표고 여기가 등급표 그러면 참조 기준표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뭘 알아야 금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대응되는 등급을 가져오려면. 자, 원본에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금액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죠. 여러분들 미리 선입관 가지지 마세요. 금액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여기. 근데 왜 이걸 바라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순수한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를 풀려면 이 금액이 이 구입액을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금액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겠구나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야죠. 금액이라는 것 자체는 없다니까, 여기. 표현 자체는.
그럼 도대체 그게 뭘까를 알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구입액을 들고 등급을 표시하니까 구입액을 들고 여기 넘어가서 비교해야 되죠. 수직 아래쪽으로. 그게 대응되는 등급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 상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V루거. 됐습니까? 자, 그럼 V루거 작성하러 갑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자, 그냥 쓰셔야 됩니다. 자, 이건 V루거 가로 열고 구입액 이게 금액에 해당되니까 상대 참조, 콤마 테이블 그레이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다음 등급을 표시하려고 하는 원본에서 뭐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절대 참조. 콤마 칼럼 인덱스 넘버 열번호 등급열이 필요하다. 두 번째 예제다. 콤마 비교 실시무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에? false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해보죠. 120만 원 들고 와서 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false라고 대답하죠? 못 찾는데 아까 시작할 때는 그냥 찾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아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잠시 대기. 제가 중요한 걸 놓치고 그냥 왔군요. 자 죄송합니다. 자 요거 설명드렸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설명드렸어요. 아까 true라는 인수를 썼죠. 자, 인수를 쓰면 아까 유사일치라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했군요. 한 줄 알았습니다. 자, 범위잖아요. 범위. 범위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천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자기 자신 이상 true란 인수로서 인수가 되면 범위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이 천이 어떤 범위를 가지냐면 자기 자신 이상 그 다음 단계 미만. 이 천의 의미가. 그 다음 3천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3천 이상 4천 미만. 4천은 4천 이상 5천 미만. 그러면 5천은 5천 이상 그 다음 단계 없죠. 그냥 5천 이상. 이렇게 해석합니다. 범위 개념일 때. 그럼 아까 우리 연봉이 4,500이라 했잖아요. 그럼 4,500은 어디에?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대출 가능액이 얼마라고요? 1,500 값을 돌려줄 수 있다고요. 범위 개념일 때. true. 그리고 오름차순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아이고 받으면 안 되는데. 자, 어찌됐든 자, 보이도록 이야기를 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찾는 값 구입액, 콤마. 상대 참조. 자,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걸 항상 맨 앞에 있으면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계산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 참조표를 참조한다. 절대 참조, 콤마. 결과값 표시와 열번호 등급열이 필요하다. 등급열은 두 번째 열이다. 콤마. 비교시 일치 의무. 자,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서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폴스 쓰면 못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뭘 적어야 된다고요? 트루 값을 적어야 되겠구나. 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엔터. 그러면 비교해보면 딱딱 맞아 떨어지나요? 자, 그러면 방금 이 금액이라는 녀석들이 트루라는 인수를 만나면 범위 개념이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자, 231만 원을 들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범위에 해당되겠죠. 네? 트루니까 범위, 이 범위, 그러면 무슨 값을? 일반 값을. 356만 4천 들고 오면 요 범위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무슨 값을? 실버 값. 그 다음에 120만 들고 오면, 요건 했으니까. 555만 원 들고 넘어가면 요 범위에 해당되겠죠. 그럼 골드 값을 이렇게 넘겨주겠죠. 그 다음에 754만 2천 들고 오면 요 범위에 해당되겠죠. 그럼 VIP 값을 이렇게 넘겨주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자, 과거에는 여기 네 번째 인수 자리에 true일 때는 무슨 값으로? 숫자값 1값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아직도 필기 시험에 이렇게 1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나오기도 한다. 1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홀수일 때는 0이라고 적기도 한다. 0. 아니, 1 하나만 연습하세요. 그 내용 앞에서 했으니까 요 내용. 자, 찾기 참조 2로 가겠습니다. 자, 101페이지 1번. 자, 자, 표일에서 사원 코드 데이터 확인하시고 부서 코드 범위도 확인하시 이용하여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H로그 레프트 함수요. 자, 일단 뭐 내용은 이해되실 거고요, 충분히. 내용 자체는 뭐 함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자, 부서명을 표시하려면 여기에 있는 부서명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원본표고 여기가 기준표 참조표입니다. 그러면 기준표가 있어야 처리될 수 있는 함수가 인덱스 브이로그. 인덱스는 아직 안 배웠는데 인덱스 브이로그, Hlook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을 가져오면 뭘 알아야 되죠? PBE라는 걸 알아야 되죠. 네?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원본에 PBE가 있어요, 없어? PBE 데이터가. 없죠. 자, 그런데 더 문제에서 이 PBE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냐고요? 자, PB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유추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함수에서 레프트 함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항을 이제 다 가지고 이제 접근합니다. 그러면 PB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건 여기 이밖에 없네요. 사원 코드를 이용하는 수밖에. 사원 코드의 첫 번째 글자죠. 그러면 이 데이터 뽑아오려면 무슨 함수가 필요합니까? 레프트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이제 유출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레프트 사원 코드 상대 참조, 콤마, 추출할 글자 수 1. 앞으로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이거. 수식형태 반복적으로 나타나 자동차기 한번 사용 상대절 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이제. 자, 상대 참조, 콤마 1, 가로 닫고. 그러면, 뽑고 보니까, 이게 PBE구나. 됐습니까? 그럼 이걸 들고 비교해서 오른쪽으로 비교해야 되겠죠. 수평 방향으로. 비교해서 대응되는 부수명 값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이 상이 많은 함수는 무슨 함수를 한다고요? H로고. 끝났네요, 그러면. 찾는가 사원 코드의 왼쪽 첫 번째 글자를 뽑아서 들고 넘어간다. 그럼 테이블 레이 기준표의 범위 잘 들으세요. 제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부서명을 표시할 원본 셀에서 모든 셀에서 똑같은 부수 코드 기준표 참조표를 참조한다. 자동 채우기 사용한 동안에 이 범위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왜? 똑같아야 된다. 절대 참조. 콤마. 세 번째, 결과값 표시할 형번호 부서명 행이 필요하다. 여기 이 부분이 이건 선택한 이 영역에서 몇 번째? 두 번째 행이다. 2. 그다음 비교시 일치 유무 PBE 문자 비교죠. 뭐 이건 폴스 가로 닫고 엔터. 앞에 했던 것보다 조금 어렵죠. 네.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요 유형의 문제를 풀이를 해보시면 오늘 방금까지 하셨던 내용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오른쪽에 표 2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문제 읽으시고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학점을 표시하려면 여기 있는 학점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기준표에 있는 학점을.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적혀져 있는 이 값들이 뭘 의미합니까? 평균을 의미하죠. 근데 원본에 평균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균값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중간 기말의 평균이라고 문제에 명시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평균값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값,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도 나와 있을 거고, 이 범위에 대해서 상대 참조, 각 개인의 평균값이니까. 그러면 이 평균값을 들고 원본의 평균값과 기준표에 있는 평균을 가져와서 비교하셔야 되죠. 어디를 비교할 겁니까? 여길 비교할 겁니까? 여길 비교할 겁니까? 에? 위에 걸 평균이 두 개 있잖아요, 지금. 위에 걸 비교할 겁니까? 아래 걸 비교할 겁니까? 잠깐 그 전에 잠깐만요. 비교가 돼요, 근데? 88이라는 값을 들고 와서 0 이상이라는 값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제가 엑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종류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계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절차가 틀린 거죠, 일단. 근본적으로. 저거 생각하셨어요? 88이라는 숫자를 들고 왔는데 화면에 보니까 0 이상이라는 문자가 보이네요. 비교가 되냐고요. 그 단계를 해결하고 문제를 푸셨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실력이 좋은지 아닌지는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본적으로 생각해 제가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88이라는 값을 들고 왔는데 0 이상이다, 60 이상이라는 값하고 비교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물음표를 던져야죠, 원래. 근데 그거 무시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그래도 문제는 풀릴 거니까. 그게 시험이라고.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실력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그럼 비교가 안 되는데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물음표를 던져서 이제 해결합시다. 그러면 같은 숫자가 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평균값 들고 왔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왜 화면상에 보기에는 문자처럼 보이는데 숫자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뭡니까?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민감해서 여기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니 다르네요. 수식 입력지라고 화면상 세일상에 나온 내용하고. 예? 그러면 무슨 기능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표시 형식 기능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V로고 H로고 못 쓰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 다 쓰고 사용하시는데 배웠는데. 저하고 실력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런 시각들이 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세일스식 대화 상자를 화면에 표시하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오케이.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돌아가세요. 세일스식. 자, 요렇게. 아, 0코드 숫자 부분을 정수 부분만 표시해주고 쌍따옴표 이상 보이세요?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져 있구나. 여기까지 파악을 하는 게 원래 원리의 원칙이긴 하지만 그거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일단 숫자 데이터니까 비교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를 비교할 겁니까? 여기를 비교할 겁니까? 이제 여러분 풀이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를 비교했습니까? 위에 거 아래 거. 대답을 못한다는 건 지금 V루급, H루급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위에 걸 가지고 비교합니다. 여기. 여기를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을 들고 넘어갑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비교, 수평을 비교, H루급. 수는 논리 정연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 그건 운 좋게 맞은 거라니까요. 자, 테이블 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면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절대 참조. 학점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세에서 똑같은 기준표 참조표를 참조한다. 절대 참조.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A, B, C, D, F가 필요하다. 학점행이 필요하다. 학점행은 선택한 이 범위 내에서 세 번째 행이다. 결과값 표시, 죄송합니다. 비교시, 율시, 뭐 여기죠. 저기, 이거 틀립니까? 풀습니까?
다 못 찾잖아요. 그러면 true라고 생각하세요. 원본에 들고 왔는 값이 다 못 찾으면 그게 시험에서 이야기고요. 원래 근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일단 어쨌든 false 쓰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하죠. 반대급부로 true를 찍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일단 시험은. 그냥 근본은 오름 숫자이고 오름 차순 형태이고 여기 있는 값을 못 찾고 숫자 오름 차순이다. 그럴 때 true를 쓴다. 그게 이제 근본이죠. 이렇게. 68점 여기 83점 여기 됐습니까? 그래서 true를 쓰게 되면 뭐라고요? 범위 개념이라고 그랬죠. 에? 그러면 지금 0이 얼마? 0이 이상 60 미만. 60이라고 하는 이건 얼마? 60에서 70 미만. 70은 70 이상 80은 80은 80에 90 미만 90은. 그러니까 true라는 인수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첫 번째 내용을 평균값을 비교한 겁니다. 이건 실제 저희들이 여기 왜 100 이하로 적어놨죠? 평균은 안만 커봤자 얼마까지 갑니까? 100까지 가니까.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저 두 줄을 만들어 놨을까요? 귀찮게. 여러분 시험이니까 여러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근본을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죠. 여긴지 여긴지 막 우왕좌왕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거 하나.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 이 라인이 없잖아요. 60 미만 라인이. 70 미만 없죠. 행위 없죠. 없으면 업무 못 보는, 업무적으로 일 처리 잘 못하시는 분들. 왜냐고요? 표를 만들 때는 그 어떤 누가 와더라도 딱 표만 보면 모든 사람이 보고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놔야죠. 이게 없으면 업무를 보시는데 이게 없으면 질문하지 않을까요? 질문하지 않을까? 결제해 줄 사람이 질문하지 않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것보다는 업무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서 꾸미는 수업이 아니라서 제가 더 이상 양해는 못 하겠지만 문서 꾸미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다만 회사에서 과거에 쓰던 양식이 그게 잘 되는지 잘못된지 판단 안 하고 그냥 그래 쓰고 있을 뿐이지. 문서에서는 항상 내용 전달이고요. 그다음 결제서를 올릴 때는 항상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무 질문 없이 사인만 하고 끝을 내셔야 됩니다. 그 사람 읽어보고. 그런데 계속 질문이 들어가죠. 보고서에 뭔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양식을 바꿔야죠. 그런데 잘 안 하시잖아요. 양식 바꾸면 다 귀찮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발전이 안 됩니다. 다 귀찮아 합니다. 그 회사는 죽은 회사가 되는 거죠.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혹시나 그런 회사에 계시다 그러면 진취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밀고 한번 나가보시든지 해서 뭐 임원이 한번 되어보시든지 아니면 그 회사 나와가지고 다른 회사로 잘 되는 회사로 가시든지 저는 그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재수없는 양아치 들릴지 모르겠지만 근본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사 발전 있고 없고는 들어가서 보면 업무 딱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데 사실 빨리 보면 좋겠는데 보통 그거 판단하는데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왜? 회사 업무를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보면 딱 1년 지나면 한 1년이나 좀 이제 회사 생활 할 만하다고 딱 보면 한 1년에서 3년 사이잖아요. 딱 좀 알 것 같다는 느낌인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보통 그러고 나면 이제 다 가잖아요. 이직을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자, 잔소리 같은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이것도 한번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이게 걸림돌이 되긴 한데 실제 업무를 보실 때는 이건 걸림돌이 아니라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나중에 다른 문제 가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저장. 잠깐 쉬었다가